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 부쩍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책을 보는데 글자가 자꾸 겹쳐 보이고 예전엔 잘 보이던 TV 자막이 흐릿해서 자꾸 눈을 비비게 되는 경험 말이죠. 특히 침대에서 휴대폰을 조금만 봐도 눈이 금방 피로해지고 분명히 밝은 낮인데도 이상하게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침침할 때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애써 무심하게 넘기려고 하시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시력이 뚝 떨어진 느낌이 든다. 둘째, 바둑판이나 달력선처럼 고든 글자가 휘어 보인다. 셋째, 시야 한가운데에 검은 점이 가리고 있다. 어떠신가요? 혹시 내 얘긴데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는지, 그냥 둬도 되는 건지, 반드시 병원 가야 하는 신호는 무엇인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체 왜 내 눈이 이렇게 침침해진 건지 그 범인을 하나씩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들으시면서 저건 내 얘기다 싶은 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손꼽아 보세요. 첫 번째 범인 세월의 훈장 노안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우리 몸도 오래 쓰면 부품이 낫듯이 눈 속에서 초점을 맞춰주는 수정체라는 렌즈가 딱딱해지는 게 바로 노안입니다. 이런 증상 있으시죠? 가까운 글씨가 안 보여서 자꾸 팔을 멀리 뻗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눈에 힘을 꽉 주게 되고 오후만 되면 눈 주변이 뻐근하고 머리까지 아파오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참으시면 안 됩니다. 눈에 피로가 쌓이면 시력이 더 빨리 떨어지는 촉진제가 되거든요. 두 번째 범인, 눈물이 말라버린 안구건조증입니다. 요즘 침침하다고 하시는 분들 10명 중 7명은 이겁니다. 우리 눈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빛이 깨끗하게 통과하는데 눈물이 마르면 유리에 먼지가 앉은 것처럼 뿌옇게 보여요. 신기하게도 눈이 건조한데 오히려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눈이 너무 건조해서 우리 몸이 비상 눈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치하면요, 눈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이게 흉터가 되면 나중엔 아무리 눈물을 넣어도 시원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범인, 안개가 낀 듯한 백내장 초기입니다. 50대 이후 침침함의 대명사죠. 수정체가 우유처럼 하얗게 혼탁해지는 병입니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안경을 닦아도 뿌연 느낌이 들고 이상하게 밝은 곳에 나가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뜨기가 힘듭니다. 또 평소보다 색깔이 좀 누렇게 바래 보인다면 백내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건 수술로 충분히 고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두면 수정체가 돌처럼 딱딱해져서 수술이 아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범인, 내 몸의 거울, 당뇨와 혈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세밀하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피가 탁해지거나 혈압이 높으면 눈이 가장 먼저 알아요. 이런 분들 주목하세요.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거나 시력이 들쑥날쑥하다면 이건 단순 노안이 아니라 혈관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요, 망막에 피가 돌지 않아 결국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범인, 현대인의 고질병, 디지털 눈피로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요즘 유튜브도 보시고 카톡도 많이 하시죠?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 깜빡임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아침엔 잘 보였는데 저녁만 되면 눈이 침침해서 휴대폰 글자를 키우게 되는 것. 그건 눈 근육이 완전히 지쳐서 나 좀 살려줘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근육이 굳어버려서 나중엔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내 얘기네 싶은 게 있으셨나요? 아마 한두 개는 꼭 해당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질환들은
발견 즉시 병원으로 뛰어가야 하는 아주 급한 신호들입니다. 자, 긴장하시고 다음 내용 집중해 주세요. 내 소중한 눈을 잃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위험한 질병 신호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질환은 발견 시기가 곧 내 눈의 수명입니다. 내 증상과 하나라도 겹치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째, 시력을 앗아가는 소리 없는 도둑, 황반변성.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병으로 꼽히죠.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황반이 늙고 병드는 겁니다. 달력을 보거나 바둑판을 보는데 직선이 구불구불하게 물결치듯 보이나요? 혹은 책을 읽을 때 가운데 글자만 지워진 것처럼 시커멓게 보인다면 이건 100% 황반변성 신호입니다. 황반변성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빨리 발견해서 주사 치료를 받으면 현재 시력을 지킬 수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삐뚤빼뚤 보이지? 싶을 땐 1초도 지체 말고 안과로 가셔야 합니다. 둘째,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실명 원인, 녹내장. 녹내장은 별명이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에요. 왜냐하면 시력이 아주 천천히 주변부터 깎여나가서 나중에는 터널 속에서 밖을 보는 것처럼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가 자꾸 옆 사람과 부딪히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발밑이 잘 안 보여서 헛디딘다면 단순히 주의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야의 가장자리가 이미 어두워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난 눈 안 아픈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녹내장은 대부분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셋째, 당뇨가 있다면 목숨만큼 소중히 당뇨망막병증.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당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눈 관리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눈의 미세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눈앞에 날파리가 수십 마리 날아다니는 것 같거나 마치 먹물을 뿌린 것처럼 검은 줄이 보인다면 망막혈관이 터진 겁니다. 당뇨 환자라면 눈이 침침하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망막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혹시 나도 하고 겁이 덜컥 나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럼 말로만 듣지 말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눈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볼까요?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1분이면 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테스트법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허리 쭉 펴고 앉아보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의 눈이 정말 건강한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딱 1분 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암슬러 격자 테스트입니다. 이걸로 황반변성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바둑판처럼 생긴 격자 무늬가 보이실 거예요. 안경이나 돋보기를 쓰시는 분들은 평소처럼 꼭 쓰세요. 휴대폰 화면을 30cm 정도 거리에 두시고요. 이제 한쪽 눈을 손으로 가리고 가운데 점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반대쪽 눈도 똑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때 이런 분들 있으신가요? 선이 구불구불하게 휘어져 보인다. 모서리의 사각형 크기가 제각각으로 보인다. 가운데 특정 부분이 침침하거나 시커멓게 가려져 보인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건 노안이 아니라 황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상 다 보시고 바로 안과 예약 잡으셔야 해요. 두 번째 테스트, 가까이 멀리 조절력 테스트. 이번에는 노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팔을 쭉 펴서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손톱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이제 그 엄지손가락을 내 코앞까지 천천히 가져옵니다. 어느 순간 손톱의 세로줄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지점에서 멈추세요. 그 거리가 30cm보다 더 멀다면, 즉 팔을 거의 다 펴야 선명하다면 노안이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눈 근육이 많이 지쳐 있다는 뜻이니 오늘 알려드릴 눈 운동이 정말 절실하신 분들이에요. 세 번째 테스트는 색대비 테스트입니다. 이번에는 백내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흰 종이나 벽지를 한번 보세요. 먼저 오른쪽 눈을 가리고 보고 그 다음 왼쪽 눈을 가리고 보세요. 양쪽이 똑같이 하얗게 보이시나요? 만약 한쪽 눈으로 볼 때만 종이가 누렇게 바랜 신문지처럼 보이거나 안개가 낀 것처럼 침침하다면
그건 수정체가 탁해지는 백내장 초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결과가 어떠신가요? 어휴, 나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인 겁니다.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냈을 때 관리만 잘해주면 훨씬 더 오래 밝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심코 눈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습관들만 고치셔도 눈의 피로도가 절반은 줄어듭니다. 내가 평소에 이러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쁜 습관. 첫 번째, 불 끄고 침대에서 보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불 다 끄고 휴대폰 보시죠.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집중해서 보면 우리 눈의 동공이 커진 상태로 강한 빛을 받게 됩니다. 왜 나쁠까요? 눈의 압력, 안압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녹내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아요. 오늘부터 휴대폰은 꼭 불 켜진 거실에서만 보시기로 저랑 약속하세요. 두 번째, 눈이 뻑뻑할 때 눈 비비기. 눈이 침침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눈으로 가죠. 쓱쓱 비비면 잠시 시원한 것 같지만 이건 눈앞에 모래를 뿌리고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니어분들의 눈 각막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얇고 약해져 있습니다. 세게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나거나 심하면 모양이 변형될 수도 있어요. 침침할 땐 비비지 말고 차라리 눈을 지그시 감아주세요. 세 번째, 갈증을 참는 습관.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눈은 더합니다. 눈 속은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성분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이 젤리가 쪼그라들어요. 눈앞에 먼지 같은 게 둥둥 떠다니는 증상이 물만 잘 마셔도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목 안 마른데 하시지 말고 눈을 위해 하루 8잔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고개 숙이고 장시간 화면 보기. 요즘 유튜브 보실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보시나요? 이건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눈에도 치명적입니다. 왜 나쁠까요? 목과 어깨 근육이 굳으면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꽉 막힙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눈까지 영양이 안 가는 거죠. 눈이 침침한 건 사실 목 근육이 굳어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 몸에서 회복이 가장 느린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습관들, 오늘부터 하나씩만 지워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제 나쁜 습관은 줄이고 여러분의 침침한 눈을 다시 맑게 깨워줄 3대 처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법입니다. 바로 눈 근육의 스트레칭, 20-20-20 법칙과 눈동자 체조를 기억하세요. 우리 몸 근육도 쓰면 알이 배기듯 눈 근육도 하루 종일 화면을 보느라 꽉 뭉쳐 있습니다. 이걸 풀어줘야 해요. 20-20-20 법칙 기억하기 쉽죠? 20분 동안 휴대폰이나 TV를 보셨다면 20초 동안은 20피트, 약 6m 정도 먼 곳을 멍하게 바라보세요. 뭉친 눈 근육이 스르르 풀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눈동자 십자체조는 지금 같이 해볼까요? 고개는 가만히 두시고 눈동자만 최대한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시계 방향으로 크게 한 바퀴 반대로 한 바퀴 눈 주변 근육에 피가 돌면서 눈앞이 환해지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두 번째 처방법은 눈의 기름샘을 청소하는 5분 따뜻 찜질입니다. 눈이 침침한 이유 중 하나가 눈물층에 기름이 굳어서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녹여줘야 합니다. 먼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건에 물을 적셔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보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정도로 만든 뒤 잠자기 전 눈 위에 5분만 올려두세요. 굳어있던 눈 기름샘이 녹으면서 눈물이 깨끗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곱이 덜 끼고 눈이 훨씬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건 정말 보약보다 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법은 눈을 위한 보약 식단입니다. 안토시아닌과 루테인을 기억하세요. 약보다는 제철 음식으로 채우는 게 최고입니다. 특히 보라색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나 가지, 포도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눈의 피로 회복제입니다. 노란색과 초록색도 기억해 주세요.
시금치, 깻잎, 그리고 달걀 노른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매일 하나씩만 드셔보세요. 특히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기름에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물론 영양제도 좋지만 음식으로 먼저 채우시는 습관이 우리 시니어분들 위장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 한 번 한다고 바로 시력이 2.0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양치하듯 딱 일주일만 반복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오늘따라 신문 글씨가 왜 이렇게 잘 보이지?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내 몸은 내가 아껴주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하거든요. 사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소중한 눈을 지킬 준비가 완벽히 되신 겁니다. 눈이 침침해지면 마음까지 어두워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나도 다 됐나 보다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눈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세상을 보고 자식들 얼굴을 보고 일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눈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내가 좀 돌봐줄게 라고 대답해 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것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휘어 보이거나 검은 점이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둘째, 나쁜 습관 버리기. 불 끄고 스마트폰 보는 것, 오늘부터 딱 끊어보는 거예요. 셋째, 눈에게 휴식 주기. 20-20-20 법칙과 따뜻한 찜질부터 실천해 보세요. 어려운 것 같아도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더 선명하고 밝아질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떡하죠? 하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나요? 아니면 찜질해 보니까 정말 시원해요 하는 후기가 있으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내 눈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분들이 100세까지 밝은 눈으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주변에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따뜻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환하고 맑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